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셋째 주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단순한 모델 경쟁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인 지능과 컴퓨팅 파워, 물리적 실행력,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거버넌스가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공장으로 통합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가 주권을 보장하는 소버린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인공지능, 그리고 자체 전력을 확보하는 자체 발전 데이터 센터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지형도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축, 지능의 원천입니다. 이 영역은 데이터의 공급과 정제, 그리고 초거대 멀티모달 모델과 산업 특화 모델을 모두 포괄합니다. 최근 이 축의 경쟁력은 추론 경제의 효율성과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똑똑한 모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 분야와 특정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들은 더욱 정교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일상 대화를 위한 GPT 5.3 인스턴트와 전문 업무용인 GPT 5.4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구글 역시 제미나이 3.1%를 발표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전반에 이 기능을 깊숙이 심어 문서와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있습니다. 엔스로픽 또한 클로드 4.6 버전을 기반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통합 기능을 강화하며 지식 노동의 자동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리더들 외에도 혁신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팔란티어와 협력하여 국가주권 인공지능 운영체제 참조 아키텍처를 발표하며 고도로 규제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4개의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의 그록 4.20을 공개했고, 중국의 딥시크는 1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멀티모달 모델인 딥시크 V4의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리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병목 현상도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과 같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지역별로 데이터 관리 전략을 분리해야 하는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의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 기업들이 내부 검증과 규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다음 모델이 출시되는 모델 수명 주기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작권과 데이터 출처를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인공지능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컴퓨팅 기반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와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의 인프라가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력 소모 대비 연산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 네트워킹 기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과 페이만 세대를 앞세워 풀스택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AMD는 라이젠 인공지능 400 시리즈를 통해 PC와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루빈용 HBM4의 공급사로 확정되었으며 이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인프라 분야에서는 TSMC가 3나노미터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의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분야의 아마존은 백악관의 전력보호 서약에 참여하며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유럽의 폴라리스는 외국 하이퍼스케일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럽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분야의 가장 큰 병목은 제조 공정의 난이도입니다. 차세대 HBM4는 열 밀도 관리와 수율 확보가 매우 까다로워 공급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 네트워킹 기술도 아직은 높은 비용과 신뢰성 문제로 대규모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이원화시키며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인공지능이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실행입니다. 자율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이 핵심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챗봇의 형태를 벗어나 기업의 업무 공정이나 설비를 직접 제어하고 인간과 협력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보안 대시보드와 에이전트 중심 기업용 솔루션을 통해 인간이 주도하고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업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엔스로픽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기능을 선보이며 백오피스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오픈소스 에이전트 플랫폼인 니모클로를 공개하며 기업들이 하드웨어 제약 없이 자체적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눈에 띕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여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주차 중일 때 오피스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옵티머스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노르웨이의 텔레노르가 레드액과 손잡고 국가주권 인공지능 팩토리를 구축하여 통신 네트워크 운영을 자동화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실행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금융거래나 설비 제어를 직접 수행할 때 만약 오류가 발생하거나 권한 관리가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의 오래된 기존 시스템들이 인공지능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 생기는 반쪽짜리 자동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문제와 안전 책임에 대한 사회적 반발 역시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번째 축은 인공지능의 거대한 식욕을 채워줄 지속 가능성, 즉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일반 시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전기를 사서 쓰는 고객을 넘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과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한 액체 냉각 기술이 이 분야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전쟁의 선두에는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통해 40기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확보했고, 메타는 3건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500만 가구 분량의 원자력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사고가 있었던 3마일 섬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여 무탄소 전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오클론은 메타와 협력하여 1.2기가와트급 SMR 캠퍼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블룸에너지는 2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서버에 열을 식히기 위해 차세대 액체 냉각 기술을 도입하는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전력 소비를 2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규제 승인과 연료 공급 문제로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연료전지 역시 현재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탄소 배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른 물 사용과 소음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축은 인공지능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신뢰와 성장, 즉 거버넌스와 보안입니다. 인공지능이 금융과 국방 등 고위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자체가 새로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모델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강력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빅테크들은 보안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보안 테스트 플랫폼인 프롬프트2를 인수하여 에이전트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전트와 플랫폼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보안 대시보드를 공개했고, 구글은 생성된 콘텐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크레덴셜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소버린 인공지능 보안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위즈는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자산 식별 및 공격 경로 분석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인공지능을 악용한 공격이 전년 대비 89%나 급증했다는 보고서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프롬프트 자체가 악성 코드가 되는 현상입니다. 공격자가 교묘한 질문을 던져 인공지능의 권한을 탈취하거나 기밀 데이터를 빼내는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의 보안 체계는 아직 에이전트의 행동을 감시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인공지능 규제가 충돌하면서 기업들의 준수 비용이 급증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여섯 번째 축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소버린 인공지능 팩토리 및 공급망입니다. 이는 앞선 5가지 축이 기술적으로 통합되어 특정 국가나 지역의 통제권 안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인프라 단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칩을 사고 모델을 쓰는 것을 넘어 전력과 반도체, 운영체제와 보안이 수직 계열화된 국가안보 차원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기업 간의 거대한 연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는 소버린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위해 손을 잡았고, 독일의 도이치텔레콤과 엔비디아, 폴라리스는 뮌헨의 산업용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텔레노르는 레드액과 함께 자국 내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팩토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사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공급망의 관점에서 칩과 전력,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묶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의 핵심 데이터를 외국 클라우드에 맡기지 않고 독자적인 인공지능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자본 투자가 이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는 전체 산업 지형을 다시 쓰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상반기 인공지능 산업은 통합과 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능과 물리적 실행력, 그리고 에너지가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경쟁은 어떤 모델이 더 똑똑하냐를 넘어 누가 더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 누가 더 안전한 자율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며, 누가 더 강력한 국가적 인프라를 보유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더 이상 화면 속의 텍스트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엑셀 시트를 정리하고 공장의 로봇을 움직이며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소모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인 동시에 규제 대응과 보안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사회적 신뢰와 거버넌스의 성숙도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제언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개별 모델의 성능보다는 하드웨어와 전력 인프라가 결합한 수직 통합형 기업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소버린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자율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보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셋째 주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리포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